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청소년 프로그램과 개발 평가를 강의하게 된 최근화입니다. 실제 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여러가지 내용으로 동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된 점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5주의 강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8주차, 15주차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2일 첫째 번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대체하게 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12번의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되게 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2번의 동영상으로 이번 책자인 창지사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그중 오늘 학습할 내용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초 이해 가운데서 청소년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과 프로그램은 크게 청소년 활동의 기초 개념과 의미 이해, 청소년 활동의 철학적 가치, 청소년 활동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측면으로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되어집니다. 교재 내용들을 중심으로 학습하게 되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활동의 기초 개념과 의미 이해입니다.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학습 및 학습 이외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체의 오감을 활용한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일정한 양식과 구체적인 틀에 의해서 받아들임으로써 건강한 성장이라는 의도한 목적을 얻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청소년 프로그램과 개발의 내용에서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은 청소년이 프로그램의 주체며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실제 필기시험을 직접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강한 내용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하게 되고 면접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면접시험을 합격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입장에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이며 용어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는데 그 용어의 핵심적 내용들을 바르게 잘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활동,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행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포털에서 봤더니 원주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러 온 학생들을 편의점에 팔지 않았더니 그 학생이 실제 편의점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촉법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찰이 출동해도 신원만 확인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에 또 나타나서 실제 종업원과 사장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나중에 확인했더니 청소년이 촉법 대상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이었다라는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이 행하는 일련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좀 전에 의미 규정상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바르게 성장한다, 바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으나 실제 법률에서 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입장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바르게 성장하도록 학습 이외의 모든 자원,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외의 모든 내용들을 다 청소년들의 내용으로 교재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감은 시각, 촉각, 미각, 여러 가지 내용 5가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혀로 또 청각, 미각,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감에 해당하는데요. 그러한 인체적인 다양한 내용으로 경험하는 내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건강한 성장이라는 의도한 목적입니다. 건강한 성장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하지 않는 성장이 아니라 올바른 성장, 바른 성장 이런 입장에서 건강하게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아우른 건강한 성장을 이라는 내용이 있고 의도한 목적을 얻도록 하는 행위가 청소년 행동이다라고 14페이지 상단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을 보시면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프로그램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소년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동과 프로그램의 관계를 바르게 조망하고 연계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라고 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짜려면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지, 청소년의 특성이든 청소년들의 성장 단계든 각각의 청소년에 대한 내용들을 올바르게 인지해야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이라는 외형적 특성에 몰입되었기에 앞서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이해가 중시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의미와 활동의 특성 그리고 활동장에서 안고 있는 각종 조건과 여건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인식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참여자는 청소년이고 청소년들이 그 활동의 주체다. 그리고 그 주체로서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과 프로그램의 관계를 보면 프로그램은 단순히 청소년에게 활동을 제공하는 점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활동이라는 요소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작용을 해야 하며 동시에 이런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적극적 수단이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이란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얻고자 하는 성장과 발달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는 의미로 작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확장성의 개념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보면 파워포인트의 내용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청소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의 개념과 균형 성장의 관계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표가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가 사람의 생애 발달 주기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청소년기에 청소년 활동이 의미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한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청소년 개인의 내용이 자발성, 학업 능력, 시민성, 그리고 사회적 적응, 대인 조절, 대인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사람과 사람의 만나는 내용들 가운데서 이러한 내용들이 5가지가 지도자의 내용과 지도자의 지도하에서 잘 발휘되고 교감해서 활동의 균형적인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에 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 줄 보시면 그 내용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법적 개념을 근간으로 한 청소년의 활동의 의미가 개념의 정의로 보편화되는 이유는 첫째, 청소년 개념에 대한 통일된 이해가 미흡하다는 점. 둘째, 청소년 지도사가 현장에서 지도하는 활동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다는 점. 셋째, 청소년 활동의 분류가 시설 특화 중심이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화된다는 점. 넷째, 전문성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는 점. 다섯째,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통합교과 중심, 진로교육, 학교 밖 청소년 등의 문제 해결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전문가의 집단으로서 청소년의 각성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청소년의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청소년 활동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과 관점에서 청소년 관련 법을 통해서 명문화된 의미가 곧 청소년 활동의 의미로 해석되어질 때 청소년 활동의 개념이 스스로 당위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지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동영상 수업은 25분씩 3교시로 진행하는 것으로 75분이지만 과제물 각 차수별로 과제물이 있습니다. 그 과제물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15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 오늘 학습 정리 가운데 하나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갈 겁니다. 법적 개념을 근간으로 한 청소년의 활동의 의미가 개념 정의로 보편화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는 입장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6가지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청소년 활동의 필요성과 나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청소년에게 왜 이런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과가 개인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설명하는 지가 중요한데요. 청소년 활동을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체험의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경우 청소년 활동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한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 프로그램은 전문성과 과학적 가치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여전히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관점에서 청소년 활동의 개념을 이해해보면 청소년 활동을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개발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전국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태익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발달 가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으로
또한 김진호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활동과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의지에 의해 발현되는 자율적 활동으로, 그리고 권일남 외 일명은 세계 시민의식의 수용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의 역량이 인지적, 정의적 차원에서 필요한 기제를 구축하고 실현해 나가는 체득화 과정,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건강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하는 정면순, 김태균 등이 이렇게 새로운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들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적으로 청소년 활동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되어야 될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러한 내용을 다 취합하면 그렇습니다. 17페이지 두 번째 패러다임의 내용인데요. 첫째, 청소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둘째, 청소년 활동 특성에 대한 이해. 셋째,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활동과 프로그램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 넷째, 청소년 활동을 수행하는 활동장애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활동을 수행한 후에 성과에 대한 논리적 평가를 함과 동시에 이를 프로그램 수정과 교환을 위한 논리적 평가와 연계하여 완료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파워포인트의 내용처럼 청소년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 요건으로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바른 이해, 청소년 활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활동과 프로그램의 관계성, 청소년 활동을 수행하는 활동장애 구조적 특성 파악. 다섯 번째, 활동을 수행한 후에 성과에 대한 논리적 평가, 그리고 프로그램 수정과 교환을 위한 논리적 평가와 연계하는 한류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5가지가 이렇게 필수적인 요건이다, 필요한 요건이다 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17페이지 그림 1-2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하단부를 보시면 첫째, 청소년 활동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라는 입장에서 이는 청소년에게 활동을 제공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며 활동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핵심 요구이기도 한데요. 청소년들에게 활동을 제공하는 이유는 모두가 청소년의 해당 시기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도움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의미와 관련하여 중시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권한적 내용이 무언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청소년을 위해서 제공하는 단순한 도구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를 성기가 되기 위한 그러한 과정적인 단순한 중간 시기라고 판단해서는 청소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청소년기를 청소년들의 미래 지향적 성장을 위한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해내는 기회라고 여긴다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활동의 의미나 가치를 축소해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 활동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학문적, 이론적 탐색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의 활동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발달 특성과 성숙의 기폭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분류로 설명되는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의 개념은 상호,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상호적인 활동 수행 과정상에서 일어나게 됨으로써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활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준에도 실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참여하는 활동 자체적인 특성상 수련활동을 통해서 문화활동이나 교류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고 분류하는 기준은 청소년 활동의 분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하여튼 청소년 활동의 의미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성장, 성숙의 기폭제라는 점에서 올바른 활동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라는 입장에서 청소년 활동이나 청소년 참여를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일정표나 순서지로서 개념으로만 이해된다면 청소년 프로그램의 가치를 올바르게 설명한다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프로그램의 구성에는 청소년의 성장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과 동시에 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철학, 그리고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되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미래에 필요한 재능과 힘을 얻도록 하는 핵심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즉,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핵심 가치의 개념화가 곧 청소년 활동의 핵심 의미이며 프로그램에서 지향해야 될 핵심 과업이다. 이번 학기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성장에 필요한 그러한 핵심 가치의 개념, 청소년들의 핵심 의미이자 프로그램의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주의하거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활동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에게 활동은 숨을 죽이고 자신들과 싸움만을 일으키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만은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경험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고 모든 여건에서 모든 곳에서 바로 활동의 마당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활동의 장은 장소의 개념만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고 생각과 사고의 핵심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곳, 바로 활동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의 장의 특성을 바로 아는 자세를 매우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활동장의 구성은 어느 곳이든 모든 여건, 모든 장소에서 일어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9페이지 5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후에 결과에 대한 성과를 바르게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내용인데요. 청소년 활동과 프로그램의 결과를 판단해내는 성과의 계량화는 그동안 크게 중요시 되지 않았는데요. 프로그램 평가는 실제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을 오류를 줄이고 수정, 보완하는 것에 거쳤던 질적으로 보장된 의미를 잘 구현해내도록 하는 의미가 강했다면 양가지를 포괄하는 충실한 평가를 구체화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어려운 점을
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반성하고 실제 프로그램의 의미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판별해내는 기준으로 삼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내용입니다.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의 개념과 관련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의 활동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및 설계 그리고 어떻게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해서 상호관계성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활동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그림 1-3 2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학문적 탐구나 이론화의 필요성을 크게 자각하기 전 초기 활동의 개념은 수행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그 영역을 범주하지도 않았는데요. 즉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파워포인트는 몸을 활용 이렇게 됐잖아요. 신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내면에 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 신체예요. 신체 그러니까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냥 몸으로 끝난다면 체력 단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체력 단련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이야기한다. 둘째, 청소년기 자신의 발달에 필요한 특정한 성과를 얻고자 하는 수단. 성과를 얻는 수단인데 자신의 발달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성과인데 안 좋은 성과가 아니라 자신에게 자신의 발달에 필요한 성과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셋째, 행동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책 교재에서는 청소년 스스로의 바람직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행동 변화인데 바람직한 행동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세 가지의 내용으로 청소년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성과는 주로 학교 생활의 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을 되는 정도 그리고 같은 산출 결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컸는데요. 그럼으로써 청소년 활동의 핵심은 지식 중심의 교육에 대한 보완적 의미가 강했고 학교 적응과 반하여 행동하는 행위 교정적 문제 행동이겠죠. 행동을 통한 변화이자 몸과 신체를 이용한 수단 정도로만 여겼다면 그것이 아니라 신체를 활용해서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청소년에 필요한 특정 성과를 얻고자 하는 내용과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들까지 아울러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설명되어졌습니다. 나름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 활동이라 하는 내용들이 수정되어 왔는데요. 첫 번째가 청소년 지금 현재 교육과서는 23페이지 상단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줄 나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림 1-4를 보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활동의 법적 의미에 따른 개념화라는 내용인데요. 법적 의미에 따른 개념화로서 이야기한다 라는 내용이 좀 전에 보는 것처럼 균형적 성장, 교육적 활동, 기량과 품위, 도야 활동, 그리고 수련 문화 교류 활동, 지도자와 함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청소년 활동의 내용을 개념화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청소년 활동의 개인 중심의 변화라는 입장에서 위에 부분 청소년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이 9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성인의 삶, 균형 성장, 긍정 성장과 발달, 목표 실현의 가치, 발달 과업, 개인 성장, 독립 추구 지원, 건전 사회인, 덕체 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개인의 성장을 위한 영향 요소를 의미로 변화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 1-4에 나와 있는 청소년 활동 8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긍정 성장, 긍정 발달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아 역량, 신체 역량, 갈등 조절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성취 동기 역량, 대인관계 역량, 리더십 역량, 시민 역량 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대 역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37페이지에 다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름 변화에 거치면서 청소년 활동의 개념을 수정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점에 봐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 활동의 개념이 수요자인 청소년보다 공급자인 프로그램의 기획자,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서 설명된 점은 다음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3페이지 하단부였고요. 첫째 대구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첫째, 초기의 청소년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주로 법적 의미로서 해당된다. 좀 전에 설명했던 법적 의미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청소년 활동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게 청소년 기본법 제3조 3호에서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외에도 청소년 교류 활동에 대한 체험 활동이나 법적인 청소년 활동의 의미는 구체적인 청소년 활동의 관점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고, 그 결과 청소년 활동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시스템 접근을 요구로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보이는 현상과 결과 중심의 활동 개념이 당연시하게 된 내용이었는데요. 이러한 개념의 연속성은 여전히 청소년 활동의 현장에서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역할을 기능과 기술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을 기술과 행정가로 받아들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법적 개념은 오늘날 청소년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도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둘째, 청소년 활동 참여 목적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알리고 보여주는 관점으로서의 전환되었으나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의 이행에서부터 균형 성장, 개인 성장, 독립성, 건전 사회인 등 청소년들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성세대인 성인들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상세한 의미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발달이나 긍정 성장의 의미로 포괄하는 청소년 활동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셋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27페이지 내용입니다. 앞서 법적 개념과 누구나 인식하는 보편적 의미로의 활동에 대한 의미를 제시한 점에 대해 이해를 하지만 청소년 지도자가 스스로
자각하는 의미로서의 전문적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림 1-5 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성과, 효과, 가치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은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 청소년기의 균형 성장, 그리고 청소년기에 갖춰야 될 능력으로서의 성인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획정하기 위한 긍정적 성장과 발달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보는 것입니다. 26페이지 나와 있는 청소년 활동을 1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을 알아가는 것, 그 시기에 겪어야 할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그리고 일정한 성과, 그리고 오감 만족,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 잠재적 재능 발견의 도구, 수단. 6번째, 책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 이탈. 7번째,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왕, 그것이 그냥 라는 입장에서 그냥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8번째, 자발적인 진로 탐색, 직접 좋은 직업, 그리고 제한적인 직업 선택, 성적이 돼야 되고 여건이 돼야 될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 관리 통제, 행정적, 교육과정 순응이라는 입장에서 되어 있습니다. 10번째, 균형 있는 성장 목적, 덕체 중심, 체는 알죠? 신체 중심. 덕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두인변분입니다. 사람이 두 개가 두인변이라고 그러죠. 두인변분의 열십자에 눈목자를 눕힌 거, 한일자, 그리고 일심이라는 입장에서 소위 덕자라고 하는 행위, 그리고 능력, 이런 내용으로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덕체 중심으로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모험적 행위가 이루어져야겠다. 의미 그리고 인간 행동 행위의 재반 형태로서 의미 발견, 의미 추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의 움직임, 청소년 그 자체라는 입장에서 시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체성을 아는 것이 청소년들의 내용이다라는 입장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직업 세계의 경험 수단으로서 호기심, 선택 영역의 확장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찾는 움직임으로 해서 욕구 충족, 자아 실현이 여기에 해당되고, 마지막 청소년 리더를 찾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해서 청소년 활동을 크게 1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한다. 그리고 자발성, 스스로 그 일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자율성과 자발성을 건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청소년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크게 오늘 학습해야 될 내용 가운데서 두 번째 내용이 청소년 활동의 철학적 가치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28페이지 청소년 활동을 활동 자체에 철학적 가치가 존재하는데요.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활동의 의미를 넘어서서 학문적으로 진실한 가치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경험적 요소, 두 번째는 인본주의 가치 우선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터 보이는 영상 보이시죠? 첫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활동이라는 동태적 요소는 능동성을 근간으로 하는 점에서
경험적 요소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지식의 공유자가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게 트랜스퍼라고 해서 또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세대와 세대끼리 이루어지거나 뭐 A에서 B로 넘어갈 때 맞춤형이 되든 자기에게 필요한 내용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가 있다. 전이라는 입장에서 전이 과정에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성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경험을 극대화함으로써 효과를 얻게 된다는 지각의 우선성을 고려한다라는 점이 첫 번째 내용으로서 철학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험적 요소를 중시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지각 우선성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각 우선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지식은 지각 경험에 기반으로 두어야 하고 만일 지각 경험이 없다면 과학적 사실 또한 의미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각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학습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면서 지각은 인간의 오감을 통한 골고루 기회 마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각이라는 거죠. 지각이 주는 핵심 가치를 뽕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각의 우선성이라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사물, 진리, 가치들이 구성되는 그 순간에 지각의 경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자신의 맞는 정보로 수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각하는 최선의 범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필요한 정보나 지식이 지각에 의해서 개방된 인식의 수준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직접 경험과 체험을 통한 관계 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의 효과성을 가장 의미있게 규정한다면 청소년 활동은 비로소 신체를 통한 경험을 수반하게 되고, 그 경험이 더욱더 적극적일 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경험적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지도자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청소년들과의 눈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합의를 이룰 때 더욱 효과가 있고 의미 전달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보면 29페이지 신체를 통한 활동을 받아들이는 행동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경험의 원칙을 학습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학습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행동 변화와 경험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은 경험을 통해 학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지향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 지향적인 활동은 청소년 활동이 임의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거. 청소년 활동은 그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를 하고자 하는 바, 구조화되고 계획화된 활동이다. 체험적 활동이라는 것은 몸, 눈, 그리고 감각, 인간의 감각 기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동함으로써 배운다. Learning by doing 이라고 되어 있죠. 체험 또는 실천 학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3페이지 밑에 두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문장. 따라서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은 단순한 활동으로서 규정하거나 명명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체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도록
몸은 자신의 특정한 방식으로 세계를 옮겨서게 해주는 습관을 가지고 운동하면서 세계를 열어놓고 동시에 세계에 의해서 열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한 개인의 생물학적, 문화적, 삶의 연속성에서 역사 속에서 침전시키는 능력 등을 그러니까 쌓아간다라는 내용이겠죠.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청소년 대상으로 어떻게 지각하느냐, 나에게 축적된 알모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지각은 축적된 암 속에서 있는 자신의 선행하는 구상을 다시 사용하는 재구성이기도 합니다. 이때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경험에 뛰어들어 오고 복원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각하는 나는 과거의 지각적 경험을 현재의 깊이에서 보존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과거에 축적된 삶들을 해체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암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몸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경험은 단순한 활동의 의미를 적용하는 것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경험이 인지적 변화를 수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에 맞는 정보를 가공하고 또한 새로이 확산된 지식으로 받아들여 자신만의 역량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하면 그림 1-6과 같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림 1-6 32페이지에 나옵니다. 표를 보면 참 크게 나왔을 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 개념 하에 능동적 실험, 능동적 실험의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경험의 반성적 성찰, 반성적 관찰의 추상적 개념.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능동적 실험, 추상적 개념화에 대해서 순서를 바꾸는 듯한 느낌. 또한 구체적 경험과 반성적 관찰에 대한 내용들로 크게 4가지를 가지고 경험의 순차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것이 몸이 신체를 통한 활동의 기회를 바탕으로 지각되고 느끼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이는 경험 학습의 논리적 과정을 기본적으로 한다. 즉 구체적 경험 고찰, 관찰 경험의 추상적 개념화, 추상적 개념의 실체적 실험, 구체적 경험으로 성화된 단계, 이런 4단계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논리적으로는 순환적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순서를 바뀌기도 하고 작용하는 내용이 그림 1-6 32페이지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신체를 통해서 체득되는 경험, 곧 자신만의 구체적인 지식으로 변화시키게 되고 이를 결국 오래된 지식과 학습의 내용으로 몸에서 체화된 모습으로 갖게 되는데 이것이 청소년 활동의 핵심 가치다. 즉 경험적 요소를 중시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되어 있는 건 31페이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이라는 대상의 존중과 인격적 차별성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인본주의적 가치가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이라는 동일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균형보다는 차별적 격차가 존재하는데요. 청소년은 자신의 지위에서 벗어나려는 미래 지향성이 초점을 둔 반면 성인은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에만 학대 해석하면서 청소년은 사회 규범과 가치를 타파하려는 다소 버거운 존재로서 각인되어 왔는데 청소년 활동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규율과 범주화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위험한 청소년, 위험 행동을 일삼는 대상으로 포장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성인들의 시각에서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인본적 균형성을 가진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내용들인데요. 청소년들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31페이지 세 번째 문장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인본주의는 청소년들의 인본주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문제를 오늘 학습 과제로 낼 예정입니다. 청소년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문제 낸다고 했죠. 그죠? 그 내용은 청소년들을 위한 인본주의를 설명하시오 라는 입장에서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읽었던 청소년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되는데 문장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둘째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존중과 인격의 차별성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인본주의 가치성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자율권과 행동의 자발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적극적 인지를 항상 우선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인본주의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주권, 자발적 의사결정권, 학업이나 표현 양식에서 스스로 행동하도록 하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거나 침해당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를 성인들이 지키도록 노력하며 안 될 경우 법제화를 통해서 보장하도록 하는 점입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기본권을 균형 있게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청소년들이 인본주의가 필요하다, 인본주의에 대한 필요점까지 포함해서 이해에 대해서 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청소년들 활동을 제공하는 이유는 이 33페이지입니다. 바로 청소년들의 경험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되 단순한 지식의 전수에 그치지 않고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의 평등성을 부여하는 활동의 철학적 의미가 강하고 기본적으로 평등성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큰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행동을 표출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것처럼 청소년 활동을 바로 그 경험적 요소, 인본적 가치라고 하는 두 가지를 크게 의미를 둔다라는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소년 활동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33페이지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활동의 구성 요소로서는 먼저 활동 주체로서의 청소년, 둘째 청소년 활동 조력으로서의 지도자, 셋째 활동 경험으로서의 프로그램, 넷째 활동 환경으로서의 활동 터전이라는 입장에서 명명하고 있는데요. 활동 주체로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로서의 청소년이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경험만이 내용이 아니라 이건 학교 안에서는 교육적 경험이겠죠. 이 경험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즉 비교육적 경험이 이본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함께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본법의 오류를 학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 또한 포함하는 건데요. 하여튼 활동의 주체는 청소년이어야 한다. 활동의 조력자, 촉진자로서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구성하는 데서는 청소년 주체가 있고요. 스스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데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내용이 필요하고 또한 활동 터전이라는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점수를 4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활동의 조력자와 촉진자로서의 지도자인데요. 3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활동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참여할 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이러한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의 경험 성장에 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지도자의 역량이 노력의 질을 만들어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전문적인 기술, 인간관계 기술, 의사소통 기술을 갖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활동 경험으로서의 프로그램. 청소년 활동의 주체인 청소년과 청소년 활동의 촉진자인 지도자가 만나서 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만나 프로그램으로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 활동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프로그램의 다양성 또한 활동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아 프로그램의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프로그램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사람 만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카드놀이나 하고 카드놀이도 의미 있긴 하죠, 그죠? 불건전한 내용을 한다든지 의미 없는 내용을 한다는 것은 효과성을 반감한다라는 내용에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넷째, 활동 환경의 활동 터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터전,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활동 터전은 다양 요소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않지만 청소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장소는 활동의 잠재적 결정인자로서 작용하는데요. 목표로 세우지 않았지만 장소가 어떤가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청소년 활동이 진행하는데 장소를 고려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34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활동의 구성 요소를 4가지, 좀 전 청소년 지도자 프로그램 활동 터전이 4가지 요소입니다. 이러한 4가지의 청소년 활동을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것을 말하며 4가지의 청소년 활동 구성 요소 중에 전체가 아니라 이러한 구분은 활동이라는 외연적 관점에서 구성 요소로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체험하게 되는 활동의 형태를 보면 구성 요소가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의 중심의 의미가 배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수련 활동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을 체험하게 하는가의 다양성과 종합적 사고, 분석적 사고를 이루어지는 창의적 관점의 지향성을 알게 해주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활동 기회에 접촉할 때 과연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지, 4가지 요소들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대부분 활동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규격화된 털, 형식적인 모양으로 가둬 놓음으로써 어떤 형태에 마치 청소년들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되지 못하는 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활동이 아닌지, 수요자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대집단 규격화되어 있는 청소년 활동을 모범 답안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관점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이 스스로 어떤 역량을 얻게 되는가, 내용적인 구성 요소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내용들 가운데서 청소년들 궁극적인 목표가 균형적인 성장, 바람직한 성장, 전인적인 성장,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청소년 활동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요소의 체계성, 다양성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35페이지 마지막 문단, 청소년은 지금의 관점과 함께 21세기 변화에 적응하여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학교나 기관들이 청소년을 통해서 인적 자원 개발을 하고 있고 더 질을 갖춘 인간 양성을 꾀하고 있는지,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면의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역량이라는 것이고, 역량을 어빌리티로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의 정도라고 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역량은 조직이나 환경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능력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삶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직업생활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읽고 쓰고 말하는 기초능력을 비롯하여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 갈등을 해결하는 등 생애에 거쳐 요구되는 역량이나 자질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5대 역량소가 골고루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량을 갖추게 되면 여러 분야에 걸쳐 역량을 밀칠 수 있는 통용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역량 개발적 관점은 청소년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가진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긍정적인 접근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준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청소년이 긍정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어떤 역량을 익히고 획득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청소년활동 역량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 1-7 청소년활동의 지향적 목적성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서 역량 개발의 관점이 필요하다, 건전한 성장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균형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교재 36페이지부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39페이지까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이는 그림 1-7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청소년활동이 지향해야 될 목적
성 개념으로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8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자아 역량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 있다고 잘 믿고 행복하다고 여기고 분노를 잘 통제하는 능력이 자아 능력. 두 번째 신체 능력. 이 파워포인트에는 신체 건강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신체 역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요. 셋째, 갈등 조절 능력이라는 입장에서 가족과 학업 등의 불만과 갈등을 잘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능력. 넷째,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판단,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38페이지 다섯째, 성취 동기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목표를 정하고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나 방향성을 지닌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대인관계 능력의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인관계 역량은 친화력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을 잘 사귀며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리더십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책임으로서 의사결정과 자신감을 표현하며 집단 내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덟째, 시민성 역량입니다. 시민성 역량은 민주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며 봉사와 협력을 생활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9페이지 마지막 문단인데요.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획득해야 할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숙지해야 될 중요한 요소로서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8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량을 근거한 하위 개념 요소를 설정해서 역량을 종합적인 요소에서 세분화해서 나누는 내용들이 40페이지에 나오고요. 40페이지부터 실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로는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자아 역량 입장에서 자아 역량, 나 자신을 가치 있다고 잘 믿고 행복하다고 여기고 분노를 잘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42페이지에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아 역량을 자아 정체감, 자아 존재감, 행복 추구, 가치관, 자기 통제와 조절이라고 5가지를 나누고 있고요. 자아 역량에서 첫 번째, 자아 정체감은 자기 존재감, 자기 수용성, 사회적 기속감, 미래 계획성이 자아 정체감에 수렴된다. 자아 존중감은 자기 신뢰, 자기 확신성, 행동과 가치의 일관성, 행복 추구, 긍정적 정서, 삶의 만족 요소, 행복감, 그리고 가치관에서는 가치의식, 도덕적 규준감, 그리고 한국적 자긍심, 자기 통제 및 조절에서는 감정 조절, 주의 집중, 우선순위 배정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의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1-7, 그러니까 37페이지 나와 있는 청소년 활동이 지향해야 될 목적성의 개념들을 요소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하거나 목표를 삼을 때 자아 역량이라고만 할 문제가 아니라 자아 역량 가운데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를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5가지 가운데서도
또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내용들을 차근차근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0페이지 내용인데요. 40페이지의 내용은 청소년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역량은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 얻도록 하여야 할 개인의 내면적 역량이자 구성 요소다. 표 1-8 40페이지 나와요. 청소년 활동 역량 구성 요소 이렇게 해서 8개 영역, 아까 8개 영역 보셨죠? 그죠? 그리고 뒤에 세부적인 표도 41페이지부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민성 역량, 갈등 조절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성취 동기 역량, 대인관계 역량, 리더십 역량, 자아 역량, 신체 역량 이렇게 해서 그죠? 8가지가 되고 이 가운데서 각각 나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봤던 자아 역량은 5가지가 되어 있고 그죠? 그런 걸 다 합하면 27개의 하위 역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내용으로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통해서 얻도록 해야 하는 개인의 내면적 활동, 내면적 능력이자 구성 요소이고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서 각각 역량을 발휘하여 조화로운 인간, 잘 기능하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개인의 역량을 파악해서 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 역량을 갖춰 나가는 자발적 균형성을 갖게 하는 게 프로그램의 내용이고 역량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될 중요한 입장이다 라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청소년 활동을 하는 이유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균형 있는 모든 항목의 역량을 골고루 갖추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청소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바로 청소년 활동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구조화되어야 될 내용이다 라는 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다 라고 좋겠고요. 마지막 44페이지입니다. 표 그림 1-10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청소년 활동에서 달성해야 할 하위 목표의 내용으로 보시면 크게 지 영역, 덕 영역, 체 영역, 시민성 영역으로 지덕체 시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에게 부여해야 될 능력을 조건을 명료하기는 쉽지 않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분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내용들은 실제 청소년의 필요한 능력을 역량이라는 의미에서 명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부족한 역량을 채워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성하고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서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표의 내용은 G라는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 역량, 성취 동기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G 영역은 알미라는 입장이겠죠. 그죠? 문제 해결 역량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지, 그리고 또 문제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할지, 또한 생각이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문제 해결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남들에게 설득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설득력, 그리고 종합적 사고가 지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취 동기 역량, 왜 이것을 활동을 하는지 동기 유발, 그리고 성취 지향성, 이걸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지
동기도 있지만 또 목표점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학습 시행력, 뭔가를 얻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알미 필요하다. 활동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덕의 역량은 자아 역량, 갈등 조절 역량, 대인관계 역량. 보다시피 크게 지덕체 영역, 시민사 영역이라고 하면서 8개 구역으로 좀 전에 보셨던 내용이잖아요. 저 앞에 표에서 봤던 내용들 그대로 다시 계속 답습합니다. 그죠? 37페이지 나와있던 청소년 활동이 지향해야 될 목적성의 개념으로 8가지를 이야기했고요. 또한 40페이지에 나와있는 청소년 활동 역량 구성 요소에서 8대 영역이라고 하는 게 좀 전에 갈등 조절 역량, 대인관계 역량은 덕의 역량이다. 체의 역량은 신체 역량이고 시민 역량은 리더십 역량, 시민성 역량이다 라는 입장에서 보셨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들은 실제 청소년 좀 전에 목차를 보시면 다시 이해가 쉬울 텐데요. 청소년 활동과 프로그램이라는 입장에서 크게 청소년 활동의 기초 개념과 의미를 이해했고요. 청소년 활동의 철학적 가치, 청소년 활동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 즉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자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청소년 활동이라는 것은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될 개념, 성장이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 활동의 이해 필요한 요소로서 5가지 청소년 활동 특성, 프로그램의 의미, 활동장의 구성, 그리고 성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의 초기 개념으로서 몸을 활용하는 것, 성과를 얻는 수단, 그리고 변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가운데 숙제 과제물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과제물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실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것 같고요. 또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고제 내용 가운데서 제가 표시한다고 했는데요. 그 점은 강의 내용 가운데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나 놓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드린다면 그죠. 잘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잘 못 찾고 있네요. 선생님들한테 죄송한데요. 그러면 한 문제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표시를 한다라고 한 게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인본주의라는 개념과 그리고 청소년 이건 해야 되는데요. 청소년 활동의 개념을 명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의 내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7페이지 내용입니다. 청소년 활동의 개념을 명료하기 위해서 우선 고려해야 될 5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기의 바른 이해, 청소년들 특성에 대한 이해, 청소년을 제공해야 될 활동과 프로그램 관계성 이해, 넷째, 청소년 수행해야 될 활동의 장, 구조적인 특성 파악, 5번째, 청소년 활동의 수행 한 후 성과에 대한 논리적 평가함과 동시에 이를 수정, 교환하는 내용으로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2문제에 대한 학습 정리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학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행에 좀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